살아남으려고 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예.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2017년도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타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당성 없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교안 얘기 좀 이따 하고라도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전에 아침에 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공개 발언을 하자마자 지금 이 온라인 상으로 지금 그림들이 막 돌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 제가 여기 보이시는지 제가 지금 저도 방금 받았는데 네,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네, 요거 클로즈업이 될까요? 결국은 뭐냐면 네. 대통령의 그 임명 권한은 그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과거 2016년도에 저희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이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웹자보처럼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임명 불가론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진짜 방해하려고 작정을 그렇죠. 했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왜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당시에 2016년도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그 당시 그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잖아요.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헌재의 구성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죠. 네. 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 권한을 갖고요. 그렇죠. 3명은 국회가 지명 권한을 갖고 네. 또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권한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각각 3명씩 해서 나름 이 균형과 견제의 원칙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게 기본이고 그 당시에 박한철 그 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어요. 대통령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아니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은 아니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할 걸 지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탄핵이 기각돼서 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다. 네. 해가지고 이걸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또 한 분이 또 임기가 만료가 도래해가지고 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정미 대법관. 그 재판관이었어요. 이정미 대법관은 그 재판관은 누구 몫이었냐? 대법원장 몫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이걸 권한 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8대 0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기를 문제 삼았어요. 시기. 그러나 시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 박한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박한철 소장은 결국 임명을 못했다고. 그럼 이 임명을 누가 했냐? 그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60일 이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을 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여기에서 그 어떤 걸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 권한 대행은 월권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분은 다 국회 몫입니다.
그래서 국회 몫이라서 여당이 1명.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했죠. 네. 그분이 이제 조한창 변호사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2명을 추천을 했어요. 네. 정계선, 마은혁 후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국회 몫으로 추천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권한대행이 지금 이분들을 임명을 안 한다라고 네.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 국회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침해하는 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한마디씩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김형두 재판관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월 내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수 재판관. 김형두. 김영수인가요? 죄송합니다. 김영수. 네네. 김형두입니다. 김형두.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 이 탄핵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마저도 12월 중으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는 세 분의 재판관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6명의 재판관으로 먼저 심리를 진행을 한 이후에 네. 이분들이 12월 30일경에 임명이 되면 네. 1월부터는 전원 합의체가 완성된 구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들마저도. 그렇다면 당연히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인준 절차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면 그건 인정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좀 길긴 한데 명확하게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이제 그 권한대행 자체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해서는 안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대통령 몫과 그 다음에 그 국회 몫은 전혀 추천 권한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그 3명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그다음에 법원, 국회 이렇게 각각 3명을 뽑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자기가 그냥 임명하는 거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은 국회가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네.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하지만 그 임명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뽑을 몫이라면 자기가 뭐 뽑든 말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나 대법원이 지명한 걸 임명하는 것은 그거를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의 임명. 네네. 그러니까 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현상을 변경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권성동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죠. 몽리다. 몽리보다는 네. 꼼수라고 꼼수다. 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우리 그 강 교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냥 이 법률가들이 표현하는 거대로 한번 해보면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의 사후적 형식적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지금 해석론이고요. 제가 꼼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뭐 앞에 9명이 다 계시면 좋은데 지난 2016년에도 8분이 그렇죠. 참여를 했으니까 맞아요. 어쨌든 몇 명이 참여하든 7명 원래대로 하면 7명 이상이 참여해서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딱 6명이에요. 6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분 중에 그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6명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교롭게도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전자로 돌렸다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이 한 사람이라도 6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5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기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오늘 발언은 헌재가 기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꼼수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9명 중에 6명은 그중에 한두 명이 반대할 수 있죠. 해도 통과가 돼. 네. 그런데 6명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기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6명으로는 심리는 할 수는 있는데 7명이 돼야 그 뭡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판단할 수 있고 있다는 원칙적으로는 심리 자체도 7명 이상이 이상이어야. 참여해야 심리할 수 있도록 있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 6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7명이 될 때까지 저보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일단 심리는 6명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여야에서 국회 몫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 날짜도 지금 정해지고 또 인사청문 위원들도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걸 진행하고 그런 거기에서 그 선출되는 사람들이 국회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해준 바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국회가 이렇게 우리가 지명을 할 테니 임명해 주시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일지라도 이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다.